이번에는 클래스 상속 관련돼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클래스 상속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상속했을 때 멤버 검색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알아볼 것이고,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 간의 계층 구조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상속할 때 중요한 특성을 가지는 가상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클래스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부모 클래스의 데이터 멤버와 멤버 함수를 재사용하면서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독립적인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기존 기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확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클래스 정의 시 콜론과 함께 접근 제한자, 그리고 부모 클래스 이름 또는 클래스 템플릿 식별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클래스는 다중 상속을 통해 여러 부모 클래스를 동시에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접근 제한자는 퍼블릭, 프로텍티드, 프라이버트의 세 가지가 사용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절에서 다루겠습니다. 클래스 상속은 기존 클래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파생시키는 확장 구조로 객체 지향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상속된 멤버 함수를 자식 클래스에서 새롭게 정의에 다르게 동작하도록 만드는 재정의 기능 역시 상속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에 대해서도 다른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 클래스 상속 예제에서 사용되는 캐릭터 클래스는 앞에서 이미 다룬 바 있으며, 공격력 등 여러 데이터 멤버와 생성자, 그리고 캐릭터를 이동하거나 공격하는 멤버 함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클래스인 제 클래스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캐릭터 클래스를 인클루드하고 부모 클래스로 설정하되 접근 지정자는 퍼블릭으로 지정했습니다. 제 클래스에는 별도의 생성자를 정의했고, 기존의 라이프 파워 같은 데이터 멤버는 부모 클래스에서 상속받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멤버 함수들도 상속됩니다. 여기에 제 클래스만의 고유한 데이터 멤버와 멤버 함수를 추가하면 기존의 캐릭터 클래스를 확장한 새로운 특수 캐릭터를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캐릭터들을 유연하게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캐릭터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라고도 하며 슈퍼 클래스 또는 베이스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이로부터 파생된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 또는 서브 클래스라고 합니다. 부모 클래스의 멤버 중 프라이버트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 멤버와 멤버 함수는 자식 클래스에서 마치 자신의 것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식 클래스는 독립적인 새로운 클래스이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성을 그대로 갖게 됩니다. 이는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DNA를 물려받는 것과 유사하며 상속의 본질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나중에 다룰 계층 구조 개념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한편,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를 지정할 때 접근 제한자는 중요한 요소인데, 클래스 키워드를 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프라이버트 상속이 적용되며, 스트럭트를 사용할 경우 기본이 퍼블릭입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접근 제한자를 설정해 원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멤버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때 멤버 이름 검색은 일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클래스에서 해당 멤버를 검색하며 찾으면 그 즉시 검색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부모 클래스까지 검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식 클래스에서 해당 멤버를 찾지 못하면 그때 부모 클래스로 검색이 이어집니다. 부모 클래스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모든 부모 클래스를 검색하지만 동일한 이름의 멤버가 둘 이상 존재하면 모호성 문제로 인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멤버 검색의 기본 원칙은 항상 자식 클래스부터 검색을 시작하고 필요할 때만 부모 클래스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 클래스에서 같은 이름의 멤버를 가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범위 지정 연산자와 클래스 이름을 함께 사용하여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A와 B라는 두 클래스가 있고, 각각 데이터 멤버와 함수 F라는 동일한 이름의 멤버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A와 B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식 클래스 내부에서 A라는 멤버를 사용하면
멤버 이름 검색 순서에 따라 먼저 자신의 클래스에서 검색하는데 자신의 클래스에 찾게 되어 해당 멤버가 사용됩니다. 부모 클래스를 검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정 부모 클래스의 멤버를 명확히 지정하고 싶을 때는 클래스 이름과 범위 지정 연산자를 함께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함수 f를 호출하는 경우 자식 클래스에 해당 함수가 없으면 부모 클래스들로 검색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A와 B 모두에 함수 f가 정의되어 있어 다중 경로로 검색되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해 모호성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클래스 이름과 범위 지정자를 활용하여 명확하게 지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제를 보면 A 클래스가 있고 이를 상속한 자식 클래스 B에도 같은 이름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때 B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해당 함수를 호출하면 기본적으로 자식 클래스에 정의된 함수만 인식되며 예를 들어 더블 타입의 파라미터를 받는 함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 클래스 A에 정의된 다른 타입의 오버로드된 함수들을 함께 사용하고 싶다면 자식 클래스에서 유징 선언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선언하면 부모 클래스의 오버로드 함수들이 자식 클래스의 범위로 들어오게 되어 마치 자식 클래스 내부에 존재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B 클래스는 여러 타입을 가진 함수 F에 대한 오버로드 함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자식 클래스에 동일한 이름의 멤버가 정의되어 있으면 멤버 이름 검색은 자식 클래스에서만 이루어지고 부모 클래스의 동일 이름 함수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유징 선언을 하지 않으면 부모 클래스의 동일 이름 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생성자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비록 생성자의 경우에는 자주 사용되진 않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유징 선언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멤버 이름 검색은 자식 클래스에서 먼저 수행되고 해당 이름이 존재하면 부모 클래스까지 검색하지 않습니다. 부모 클래스의 멤버를 사용하려면 유징 선언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